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누가 날 자꾸 비난하는 것만 같아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날 비난하는 것 같고,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마치 정말 옆에서 속삭이듯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상담에 오시는데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꼭 이 호소 문제가 다른 성격 구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편집성 성격 구조와도 꽤 연결되는 그런 호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소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편집성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편집성 성격 구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그쵸, 의처증, 의부증.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는 의심이 사실 명확한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걸 이제 확신하게 된 상태. 심지어는 이게 망상 장애하고도 이어져서 조현병의 어떤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내가 먼저 상대를 공격하게 되어서 심지어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아주 위험한 사건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트 폭력과도 연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이 편집성이라는 말이 위협적으로 정말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이 어떤 구조적인 측면, 성격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 주변에는 굉장히 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신 어느 일부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분이 바로 누가 날 이렇게 조금 비난할 것 같은 느낌들, 내가 계속 누군가가 날 싫어할 것 같은 느낌들은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초기 성인분들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직장에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직장을 자주 옮기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도 좀 있었다가 좀 괜찮아졌었는데 다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좀 이상한 상사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좀 실제로 나를 좀 비난하거나 조금 누르려고 하거나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약간 트리거가 되면서 이게 깊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그 정치 성향이 아주 극좌나 극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정치 성향은 제가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극우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극좌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 혹은 어떤 한 사건, 정치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고, 이게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편집성 성격 구조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호소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수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격 구조는 항상 우리가 이제 뉴로시스적인, 그러니까 신경증적인 구조에서부터 그 경계선, 보더라인 경계선 그 수준, 그리고 또 이제 사이코시스적인, 그러니까 증에서부터 정신증까지의 이 수준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우리가 그 성격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정신증으로 갈수록 악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조금 이야기할 부분은 성격 구조가 경계선이나 정신증까지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실에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왔다가 금방 드롭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주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분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왔다가 상담사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신경증 수준에 있는 분들은 꽤 많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이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제 싫어할 것 같다, 누군가에게 비난당할 것만 같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 신경증 수준에서 건강한, 그러니까 실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좀
그로 인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그로 인한 우울, 무기력, 소외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또 뭐 심지어 이제 공황장애로 오셨는데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편집성 성격 구조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표본이 많지 않기는 한데 그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표본 대상 중에 한 54%가 실제 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편집증 성격을 가지고 계신 편집증 성격 장애나 혹은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어떤 자극을 과하게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공황장애가 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자극을 신체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공황장애로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이렇게 좀 마음 구조는 뭐 어렸을 때 일단 좀 불안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어떤 기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 선과 악을, 그러니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이걸 구분해야만 하는 그런 유전적인 어떤 흔적이든 아니면 그 어린 시절의 관계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하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적과 아군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이걸 빨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어떤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안 두려고 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류탄을 이제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안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TCI 검사에서는 기질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기질 편집성 기질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성격에서 그 자율성이 높고 그 연대감은 낮고 자기초월이 높으신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편집성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의 이제 장점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요. 누구한테 기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의존하는 거를 굉장히 금지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자율성이 높다 보니까 누구한테 통제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는 거, 협업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이분들만의 어떤 그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합리성, 논리성 이런 구조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격 구조를 성격이거든요. 이거 이제 그 TCI 기준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그 꼰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직장 상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말이 다 옳다고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거고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다 틀린 거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병리적인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편집성 성격 구조를 상당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소라를 가져왔는데요. 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 마음이 이 소라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이 안에 이 편집성 성격 구조는 이 안에는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받아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고통을 너무 뭐 마치 트라우마처럼 공포처럼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 안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소라 껍데기인데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구멍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자세히도 볼 수 있고 뭔가 민감한 어떤 부분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디테일한 거를 볼 수 있는 건 장점이겠지만은 어느 한 부분만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너무 확장해서 보거나 어떤 부분을 너무 축소해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위험하다 생각하면 또 이 안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조심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 안 당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언제쯤 조심해요? 뭐 가다가 내가 커피를 들고 있거나 뭐 뭘 들고 있다면은 특별히 더 조심하겠죠. 그때는 뭐 한 1m, 2m 요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도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걸 쏟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깁스를 했어. 다쳐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엄청 조심해요. 예. 다른 사람들이 한 30cm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뭐 2m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예. 그냥 자기 있는 삶, 자기의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은 엄청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난당할까봐. 혹시 내가 실수해서 저 사람한테 비난당할까봐 엄청 조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한번 탁 돌았어요. 예, 이분도 아무리 조심하고 있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탁 돌았는데 부딪힌 거야. 그럼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좀 조심 좀 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이게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3m 전부터 내가 조심했는데 그렇게 조심하다 어쩌다 한번 부딪혔는데 이 나를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많이 좀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표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혼낼까 안 혼낼까, 비난할까, 뭐라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착한 컴플렉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그걸 혹시 나 때문에 그러나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전날 싸웠을 수도 있고, 그쵸? 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전날 뭐 술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이유는 정말 많은데, 저 사람이 옛날보다 나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증거만 보여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긴장을 하고 살겠어요. 그쵸? 얼마나 조심하고. 그런데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나중엔 정말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냐, 막 이런 마음으로 상담실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관계에서도 갈등 안 일으키려고 정말 애쓰거든요. 갈등 안 일으키려고. 갈등 안 일으키면 저 사람이 날 또 비난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조심했는데 갈등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나게 되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심했는데 제가 또 그러는구나. 제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 모든 걸 침범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아픈 거죠. 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조개나 이런 소라 안에 들어있는 게 되게 연약하잖아요. 걔가 밖에 나와가지고 찬바람 맞고 뭐 먼지라도 이렇게 막 찔리고 해봐야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이런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을 밖으로 이렇게 던지는 걸 우리가 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편집성 구조의 이제 편집성 구조가 이제 악성투사예요. 악성투사가 주 방어 기제인데 이게 그 자기애성,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에서도 잘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사하고는 좀 다른 거지.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이제 결함, 열등감,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우월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던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어요. 이게 자기감이 흔들리는 것보다 좀 더 깊어요. 그냥 그 자기감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깊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이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제가 아까 수류탄이라고 표현 드렸잖아요. 그 수류탄을 밖으로 던지지 않으면 내가 터져버릴 것 같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이 안에 막 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이 안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악성투사가 되는 부분은 자꾸 그 실제 일하고 이게 왜곡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없는 사실에 대한 왜곡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 사실의 어떤 경중,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아니면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왜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표정이 그게 아닌데도 내가 불안하면 내 불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 표정을 다 읽어버리고 그 사람 말투를 그냥 원래 그런 말투인데 그냥 내 마음으로 그 사람 말투를 다 읽어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투사가. 이게 꼭 병리적이지 않더라도 그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승진 이런 데에서 떨어져 봐요. 누락돼 봐요. 야, 이건 진짜 결정타거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떨어뜨릴 수 있지? 예? 뭐 거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자기가 이제 공격받던 걸로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 문화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자기를 미워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 구조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소라 껍데기 눈으로 안에 요 들어가 있다가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든 어떤 성격 장애가 이제 어떤 그런 자기와 타자와의 이 경계가 이제 취약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B군 성격 장애, 자기애성이라든지 경계선이라든지 연극성이라든지 뭐 이런 B군은 이제 이게 주로 그런 불안정한 거거든요. 이 자기와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어떤 자기감이나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불안정한 건데 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신뢰 자체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자존감이 이렇게 조금 확 무너질 때가 정말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방식이 무너지거나, 이 강박하고 다른 통제거든요, 얘가. 예, 그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무너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만큼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난 안 당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당하고 공격 안 당하려고 정말 조심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만 오더라도 예전에 그 아팠던 그런 이 몸의 기억들이 다 되살아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분한테는 뭔가 좀 내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떨 때는 뭐 다 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적이 또 내 편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도 그렇다며요. 저 뭐 잘 모르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담배 피러 나오면 막 그 안에서는 막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가 나오면 또 그렇게 친하대요. 예.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서로 뭐 이렇게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막 뭐라고는 하지만 또 나가면 또 이렇게 적도 됐다, 건도 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좋은 어떤 모습과 나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한테는 그게 좀 허용이 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요. 예.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고 내 편을 안 들어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다 이렇게 소외시켜봐요. 그러면 나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킨 건 아닌데 스스로 왕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일단은 좀 누가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한 좀 맷집을 좀 키워야 돼요. 사실 누가 비난하는 거,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 뭐 누군가가 나에게 악플을 달았다, 이건 다 힘들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도 그럴까봐 엄청 조심하고 조금만 그렇고 나면은 그냥 뭐 마음 안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비난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증거들도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비난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한테 좀 나쁠 때도 있고 어떨 땐 좋을 때도 있고 내 편이 돼주기도 하고 안 돼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비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이렇게 내가 비난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좀 살펴보고 내가 지금 비난당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꼭 그런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원래 그 사람 말투가 그랬을 수 있고 그냥 어저께 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내 문제, 내 불안을 그 사람한테 던지는 순간에 내 불안이 막 올라가게 되면서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조금 비난에 대한 어떤 맷집을 키우는 부분이기도 되고 또 실수하면 좀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조금씩 실수하면서 살아요. 실수하면서 살고 조금 막 엄청난 비난 받을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 도덕적으로 우리가 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씩 다 실수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관계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난에 대한 맷집을 키우는 거. 그리고 사람이 불안정하다라는 거. 예. 불안정하다라는 건 내 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 나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서 마음에 병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라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연약하면 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우리가 뭐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자꾸 어떤 큰 결과의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좀 그 결과가 되었을 때 이제 그걸 내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효능감을 얻으려고 하면 잘 안 얻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저는 요즘에 이제 10km 뛰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10km를 일주일에 한 번 뛰자. 요걸 이제 제가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제가 그걸 내가 막 몇 초 안에 10분 안에 뛰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하면 막 굉장히 힘든데, 걷던, 어떻게 하든 내가, 10km는 내가 걷던 뛰던 천천히 뛰던 하겠다. 이러면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10km도 3km, 4km 이렇게 나눠서 뛸 수도 있는 거고, 10km를 일주일 안에 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또 제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복싱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됐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성공을 어디다 두냐면 제가 무서워서 스파링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성공을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제가 둬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복싱 가고 뛰고 이런 걸 내가 만약에 기준으로 뒀다 그러면 그걸 내가 달성했으면 전 너무 잘한 거지. 아니면 한 책도 읽었다. 그러면은 잘한 거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나한테 그런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목표들을 주고 그걸 내가 이루었을 때 좀 그 기쁨을 좀 만끽하면서 좀 잘했다고 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 과정에서 얻어지는 작은 성공 경험들을 자꾸 내가 인식하고 내 걸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효능감도 생기고 그래요. 이거 남들 다 아는 건데 그냥 내가 이거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했네. 남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이렇게 조금 알아주고 처음 본 건데 이렇게 이만큼 했으면 잘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주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에 대한 자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아기 때는요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서 자기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제가 그 전능통제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해주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 해주니까 다 뭔가 살만한 느낌. 와, 세상 살만하네. 다른 사람도 좋네. 진짜 괜찮네. 막 이런 느낌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못 가졌거나 불안정했거나 이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나도 못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그게 나만 믿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배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일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신뢰를 내가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조금 이런 공격이 오더라도 비난이 오더라도 내가 좀 받아낼 그럴 힘이 생기거든요. 저거는 제 거, 내 거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조금 사실 이렇게 편집성으로 어떤 경계선 수준이나 그 이상 이렇게 갔다고 하면 좀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거든요.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군에 있지만 혹은 이제 지금 굉장히 고립감이라든지 우울, 조금 약간의 공황 증세 이런 신경증적인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마음마루였습니다.